Spartans, prepare for glory! 자, 이번 시간에는 자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발음 교정을 하는데 뭐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뭐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 혹시라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자음이 뭐냐? 뭐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좀 막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목, 입, 혀 등의 발음기관에 의하여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다 라고 정의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를 받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음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아니겠냐. 한글 창제 원리 이런 거 좀 들어보실 때 이런 내용도 들어보실 텐데, 왜 기억은 그때 혀의 모양, 입 모양 가지고 이응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거기에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장애물이다. 다시 말해서 발음 장애물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 제가 그냥 만들어본 말인데, 어쨌든 이 자음이라는 거는 장애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돌려놓고 얘기를 하면 장애물을 정확히 만들면 그 상태에서 나는 소리는 정확한 소리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만드는 방법을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을 해서 언제라도 내 몸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그 장애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발음 교정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으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으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장애물에 의해서 나는 소리인데, 거기다 불필요한 모음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마트, 이미 이제 이런 식으로 마트 이렇게 읽으면 우리말인 거죠. 왜래요? 우리말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영어식으로 읽으려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스펠링이 아니라 바로 이 발음 기호죠.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를 표시하는 게 발음 기호인데, 지금 발음 기호를 보시면 모음은 발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 우리말을 보시면 벌써 모음이 두 개란 말이죠. 아랑 으. 아는 비슷한 모음이니까 필요한 그 모음이겠습니다만, 으가 불필요하게 지금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음을 발음을 하실 때는 발음 장애물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 이외에는 다른 소리를 갖다 붙이지 말자라는 거를 제가 오늘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붙이면 안 되냐? 지금 이 영어 발음 기호대로 읽어도 mart 이런 식으로 약간 작지만 그 소리가 약간 들어가요. 사람 입이 옆으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리가 조금 나는데, 근데 왜 여기다가 을을 집어넣으면 안 되느냐? 문제는 이제 강세랑 그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음에만 강세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T자처럼 생긴 맨 마지막에 발음 기호 뒤에는 아무런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는 강세가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mart지 mart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사실 강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피부에 와닿는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마트를 마트 이렇게 읽으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음을 발음을 하실 때는 저런 식으로 어색하죠. 왜냐하면 우리말은 항상 그 자음과 모음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게 최소 단위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음절을 자꾸 만드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좀 어색하다 그거죠. 불안하다. 그래서 발음기호상에는 없는데 불필요하게 으나 뭐 이런 걸 갖다 붙여서 발음을 우리식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거죠.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셔서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자음이라는 거는 이제 발음 장애물에 의해서 나는 소리인데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발음 장애물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몸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리는 그냥 그 소리 그대로만 발음을 해주고 거기다 불필요한 모음을 갖다 붙이거나 하지는 말자라는 거고, 두어 가지 가만 얘기하다 보니까는 두 개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서 앞으로 그 연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모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이 뭐냐? 지난 시간에 뭐 자음 그 설명을 드리면서 발음 장애물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럼 모음은 뭐냐? 이좀 설명을 하기가 더 좀 애매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뭐 이런 게 모음이랍니다. 성문의 특정 부위에 공기 압력이 형성될 때 열려진 성도를 통해 발음되는 소리, 뭐 이게 모음이랍니다. 이건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몰라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음기관, 뭐 비강, 뭐 구강, 뭐 이런 거가 조음기관이라는데, 그런 거의 변형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이 변하면 나는 소리가 아니겠느냐. 이게 뭐 어떤 학술적 근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그러니까 이건 좀 그 장애물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음기관들이라는 거 보면 좀 뭐랄까 쉽게 얘기해서 관처럼 생겼잖아요. 무슨 튜브, 이렇게 고무 튜브처럼 말랑말랑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모양이 앞에가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뭐 늘어난다거나 뭐 길이가 좀 달라진다거나 이러면은 그 지나가는 공기 압력이나 이런 게 바뀌니까 소리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을 다 벌리고 소리를 쫙 내밀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나중에 끝에 구멍을 이렇게 모아주면 오 하고 소리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변형이다. 뭐 그런 게 모음이 아니겠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외우시지 않아요. 지금 혹시라도 이거를 받아 적고 하셨던 분 있으면 덮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모음이 뭔지를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소리를 내냐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모음은 또 영어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뭐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자음보다 상대적으로 모음은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물론 미국 사람이 아에이오우 하는 거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에이오우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까지 우리가 다 그 마스터할 필요는 없다. 왜냐? 그것까지 차이를 마스터하면 그건 원어민 수준이고, 근데 모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나라 말이든 비슷해요. 아에이오우예요. 그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몸이 뭐 미국 사람은 목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거나 하지 않고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사람이란 동물은 그 조음기관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변형을 시켜봐야 뭐 얼마나 변형시키겠냐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음들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 미묘한 차이가 없더라도 그 차이를 제대로 구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사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좀 명심을 해주시면
그 미묘한 차이까지 연습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모음에서는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강세, 강세를 그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모음을 할 때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보통 강세가 많아야 2개, 진짜 많아야 3개 뭐 이렇게 나오지, 보통 1개씩 있잖아요. 단어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강세, 그거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음에서는. 모음도 뭐 여러 가지 발음 기호상에 그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뭐 나중에 한번 훑어드리면 되고, 이 강세와 연관해서 제가 그 좀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뭐랄까 좀 뭐 힘 빠진 뭐 무기력한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강세가 들어가지 않은 모음들, 모음들이 뭐 단어 안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강세가 없는 모음들은 대부분 이걸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 뭐 한 8할 내지는 9할 정도가 그 그냥 이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발음 기호상에 뭔가 다른 그 기호로 돼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 얘기할 때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 모음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 소리를 그냥 내면 그냥 이 편안하게 조금 그냥 살짝 벌리신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건데, 그 강세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이 소리를 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놓고 얘기하면 강세가 들어가 있는 모음만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발음을 할 때 우리도 그 우리 모음 발음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이용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자음만큼 발음하는 방법에 크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 모음과 관련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강세가 오는 모음만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힘 빠진 소리로 대치를 해줘도 그 무관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각각의 소리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하고 실제 그 사용을 하는 발음으로 만들면서 또 연습을 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순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발음들에 대한 연습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하는 뭐 그런 순서가 있다라기보다는 동시에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각각의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거만 잊지 않으시고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서 동시에 틈틈이 무슨 사전이나 어떤 발음 기호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연습하는 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한글로 바꿔놓고 읽어도 읽기가 그다지 수월하지 않은 매사추세츠, 이 매사추세츠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라는 게 표음성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표음성이 낮은 그런 언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자를 그대로 읽었을 경우에 실제 정확한 발음과 차이가 많은,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커지는 뭐 그런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북유럽 쪽의 언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표음성이 좀 높아서 그냥 철자만 읽어도 그게 정확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철자가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음 기호, 발음 기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발음 기호를 분석을 하시면서 정확한 발음을 찾아 가시고 또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발음 기호를 가지고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덩어리를 묶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붙여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그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연습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 이 매사추세츠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정확한 발음을 한번 연습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네, 입꼬리를 옆으로 조금 벌려주시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무기력한 자, 그다음에 혀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붙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우인데 옆에 장음 표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예, 그 다음에 역시, 그 다음에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개별적인 이제 소리들을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자음과 모음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음절 단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해서 매 이런 식으로 음절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이 또 붙어서 스랑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무기력하게 소리를 내주시면 되고, 자, 다음 또 보시면 또 자음과 모음이 붙어서 해서 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해서 씨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t랑 사운드입니다. 그 뒤에 뭐가 모음이 없잖아요. 따라오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쪽에 있는 모음에 붙여서 한 음절을 만드는 겁니다. C에 T 해서 sit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러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저 S는 어떻게 할 거냐? 역시 그냥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its 이거를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을을 갖다 붙이거나 뭐 해서 sit를 만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sit에서 끝나셔도 안 되고 sit 상태에서 그 장애물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its 그런 식으로 끝나면 돼요. 어색하죠.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어색한데 그게 정확한 발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소리가, 그 상태에서 나는 소리가. 그래서 sits 그래서 sits 짧고 약하지만 정확하게 그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발음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sits. 자, 그러면 이제 그 음절이 지금 이제 한 4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강세입니다. 강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음이 지금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에가 있고 어가 있고 우가 있고 이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강세 표시가 붙은 거는 에와 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발음하실 때 에와 우만 정확하게 소리를 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세가 오지 않는 모음, 저기 뒤쪽에 있는 이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세라고 하는 거는 강하고 약함의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읽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 약하게 읽으면 명확하지 않게 들리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이렇게 서로 그 의미가 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강하게 읽는다라는 것과 명확하게 읽는 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강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애는 또 이강세단 말이죠. 그러면 느낌상 우가 애보다 더 세야 되나? 더 강해야 되나? 얼마나 더 강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강세가 들어가면 명확하게 그 소리를 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강세 위주로 그 음절들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두 음절을 붙이시면 mess 해서 mess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 자, 그 다음은 chew랑 sit랑 붙여주면 chew sit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붙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를 다 한꺼번에 붙여주시면 Massachusetts 이렇게 되는 거죠. Massachusetts라고 굳이 일강세를 강하게 안 읽으셔도 그 지금 중간에 mass 해서 그 서가 그 약하게 들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떤 강세의 흐름이 강하고 약함의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일단 그 각각의 소리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모음과 자음을 합쳐서 이제 모음 기준으로 음절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질 음절을 강세를 기준으로 또 합쳐서 부분을 이제 붙여서 연습을 하시고, 뭐 강세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냥 그걸로 끝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또 부분들 강세 위주로 합쳐진 부분들을 전체로 또 하나로 합쳐서 계속 이제 그 속도를 높여가면서 읽어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약하다고 해서 그 소리를 얼버무리셔도 안 되지만 또 그 약하게 읽어야 될 부분을 길게 늘리거나 불필요한 모음을 갖다 붙여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약하도 정확하게 장애물의 형태를 만들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거 잊지 마시고 연습을 또 계속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몸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머리로 지금 이해하는 거 아무 소용없고 몸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발음 연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할 내용이 없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연음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래야 자연스럽고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어떤 규칙이나 무슨 뭐 방법 뭐 이런 거를 외워서 그걸 연습을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편하자고 하는 게 이 연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리 하나하나에. 소리 하나하나가 익숙해진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평상시 대화하는 속도나 뭐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불편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T랑 O랑 붙으면은 뭐 R 발음 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개념이 없는 뭐 그런 실체가 없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편안함의 기준은 다들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말에도 뭐 국외음하니 뭐 활음조니 뭐 이런 법칙들이 있고 뭐 영어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게 다 현상이 먼저 있고 나중에 붙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어떤 편안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 그 현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 없습니다. 모든 발음을 정확하게 익히세요. 익히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모든 발음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그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그 해결책이 정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들을 이어놓고 편하게 하는 방법을 찾다 보면 되는 게 연음이기 때문에 먼저 모든 발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저 스케이트 잘 타시는 이분 이 참 그 우아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이 멋진 연기를 연습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뭐 기본적인 스케이팅 하는 법, 뭐 아니면 점프를 할 때, 뭐 점프를 할 때도 요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졌을 때 그 연결들이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우아하고 멋진 연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계속 불편한데 기본기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적절한 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연음도 결국에는 그 요소들 여기서는 개별적인 그 발음들이 될 텐데 그런 요소들에 충분히 익숙해진 상황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발음들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그 같이 따로 연습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확실하게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연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모음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원어민이 되고자 하지 않는 이상, 원어민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필요가 없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말의 모음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 레벨에 있어서는 그다지 그렇게 필요한 과정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본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훑어보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덧붙여 드리면 물론 이게 제가 학술적 근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꼭 기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더 영어스러운 소리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모음,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실 필요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소리가 입 앞쪽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이 영어는 약간 이 뒤쪽, 이 목, 뭐 아래쪽, 가슴, 정확하게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그런 느낌. 뒤쪽, 아래쪽, 안쪽에서 소리가 만들어져서 나온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 소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방법까지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저도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낌이 온 거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리를 흉내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도 그 모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이 힘 빠진 무기력한 어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좀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강세가 오지 않는 모음은 대부분 그냥 이 소리를 내줘도 된다. 하는 소리, 무기력한 소리를 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덧붙이고 본격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말의 그 아와 연관돼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말에서 아를 발음하듯이 발음을 하면 되는 뭐 그런 발음 기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끝에 지금 세 번째 있는 C를 거꾸로 해놓은 듯한 저 발음 기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오랑 아 사이 발음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걸 조금 무시하셔도 큰 지장은 없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O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R로 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에 소리가 나는 발음 기호는 바로 이렇게 생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말 에 하듯이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 이게 참 그 한글의 우수성인데, 우리 말에는 이런 그 미묘한 차이들을 구분을 해서 쓰는 기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없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에랑 에를 구분을 하는 거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기호는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상에 이제 이런 기호들이 나오면 우리말의 에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 자, 오른쪽에 그 대문자 I 모양의 발음 기호 같은 경우는 에와 이 사이의 소리를 내주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 뭐 그 차이를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소리가 나는 그 발음 기호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이 무기력한 어는 이제 강세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소리들이 납니다만, 저 두 번째 그 곡갈 모양의 그 발음 기호 같은 경우는 강세가 오는 경우에 확실하게 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작게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 발음 기호들은 그 하는 그 ER, 쉽게 말해서 ER 소리를 내는 발음 기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랑 관련된 발음 기호들 보여드렸고, 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게 표시했습니다만은 단순히 오 하지 말고 우자를 조금 붙여주시면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영어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좀 그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 옆에 그 항아리 모양을 한 발음 기호의 경우에는 약간 쪽에 가까운 어랑 우 사이에 이제 그 소리가 나고, 그 앞에 이제 그 유 모양의 발음 기호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우 발음이 나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 우리말의 우를 발음하는 방법의 범위 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소리를 내주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음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B 사운드와 P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그 비읍과 피읍을 발음하는 방법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윗입술, 아랫입술이 이제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힘을 줘서 붙였다가 띄면서 소리를 내게 되죠. 그에 반해서 영어는 입술을 입 안쪽으로 말아 넣는다라는 느낌을 갖고 표현하는 뭐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한 점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입술을 좀 확실하게 입 안쪽으로 말아 넣었다가 벌리면서 소리를 내주시는 편이 좀 더 좋은 발음, 정확한 발음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소리들을 연습을 하실 때에도 연습 목적상 조금 과장되게 확실하게 그 장애물 형태를 만드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도 좀 오늘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음, 무성음 차이 뭐 다 아시는 거겠죠. 목젖을 울리면 B, 울리지 않으면 P 사운드가 난다는 점, 이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B 사운드와 P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에는 드 사운드와 트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그 디귿과 티읕을 발음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한데 약간의 그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냐? 그러니까 우리말의 경우에서 디귿이나 티읕을 발음할 때는 이 혀의 맨 끝부분, 끝부분이 윗니빨 뒤쪽에 가서 닿는 데 반해서 드와 트 사운드는 약간 그 뒤쪽, 그 뒤쪽을 윗니빨 뒤쪽에다 대주면 된다. 그래서 옆모습을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디귿과 티읕을 발음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그거에 비교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뒷부분을 그 윗니빨 뒤쪽 부분에다 갖다 대주고 소리를 내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목젖을 울려주시면 드, 목젖을 울리지 않으면 트 하는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드 사운드와 트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사운드와 크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기역이나 뭐 키역을 발음하는 방법이랑 뭐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역시 조금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냐? 이 혀에 지금 그 노란색을 칠한 부분, 약간 뒤쪽이죠. 굉장히 뒤쪽을 그 입천장 쪽으로 올려서 그 우리말의 기역이나 키역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거보다 약간 앞에. 뭐 아주 많이는 아니고 약간 앞에를 그 비슷한 위치에 올려서 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면 지금 이 모양이 우리말의 그 기역과 키역을 발음하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보시면 노란색 점, 그러니까 굉장히 끝 쪽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입천장의 거의 끝에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끝나고 좀 말랑말랑한 부분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 갖다 대주는 건데 영어의 경우에는 약간 그 앞쪽으로 그 파란색 점이 찍혀진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말보다는 약간 앞부분에 그 혀를 갖다 대주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장애물의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역시 그 미묘한 차이에 좀 집중을 하셔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음 무성음 차이, 목젖을 울리면 그, 울리지 않으면 크 소리가 나는 점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 사운드와 크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운드, 사운드, 그다음 사운드, 이 세 가지 소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브, 프, 그다음에 뭐 드, 트, 그다음에 그, 크, 이 세 가지 장애물 형태를 연습을 하신 분이라면 뭐 어렵지 않게 또 거저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발음들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 가지 소리의 공통점은 목이 아니라 코를 울려서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비음인데 그 장애물의 형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소리들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장애물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코로 소리를 내면 된다. 간단하죠. 예.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운드는 우리가 브 할 때 그 입술을 말아 넣는 그 모양을 하고 그 장애물의 형태를 만들고 코를 울려서 비음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사운드 같은 경우는 드, 트 할 때 그 장애물의 형태, 그 혀 앞부분을 윗니 뒤쪽에 대주는 그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코를 울려주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사운드는 그, 크 할 때 그 모양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고 코를 울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장애물의 형태를 같이 그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생각보다 쉽게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R 발음, L 발음이라고 하는 R 사운드와 울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 발음, R 사운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아서 좀 어색할 뿐이지 발음 장애물 형태 자체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혀 끝 부분을 이렇게 목 뒤쪽으로 넘겨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노란색 원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 혀의 그 끝부분이죠. 그 부분에다가도 좀 힘을 주셔서 혀를 전체적으로 뒤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해주시고 소리를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소리가 나겠죠. 자, 계속해서 울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 사운드는 사실 평상시에도 잘 쓰지 않는 그런 소리인데다가 그 장애물 형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어려운 발음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원리는 어렵지 않죠. 그게 이제 몸으로 흉내를 내는 게 좀 어려운데 지금 그 앞에 이 노란색 부분 혀의 앞부분은 위로 그리고 뒤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혀의 뒷부분은 아래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옆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그 태극 문양을 약간 이렇게 뒤집어 놓은 뭐 그런 모양이 되는데 혀를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살표 방향대로 힘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 그 혀의 앞부분을 윗니 쪽으로 밀어 주시고 이 혀의 그 중간에서 약간 뒷부분에다 힘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로 당긴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러니까 힘을 딱 주시면 이게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혀 가장자리까지 다 같이 딸려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 보시면 그 수저의 머리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모양이 나오면은 정확한 장애물 형태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혀의 앞이랑 뒤는 힘을 어떻게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연습을 하셔야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연구를 하셔서 그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혀 부분에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앞쪽으로 밀면서 뒤쪽에다 힘을 주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연습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R 사운드와 울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V 사운드와 F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그 발음 장애물 형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상에서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좀 어색한 소리들 중에 하나죠. 뭐 장애물의 형태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윗이빨과 아랫입술이 만난 상태에서 소리가 새는 뭐 그런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이 윗이빨과 아랫입술이 만날 때 아랫입술이 윗이빨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아랫입술을 위로 올리자. 라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위쪽보다는 사람이 아래턱을 움직여주는 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소리 하나를 낼 때는 뭐 별 상관없습니다만은 어떤 단어 안에서 다른 소리들과 함께 그 발음을 할 때는 그 어떤 입의 움직임을 좀 편하게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요령이다 생각하시고 연습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입을 이런 식으로 좀
당겨주시면 옆으로 좌우로 좀 당겨주신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아랫입술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윗입술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윗이빨과 아랫입술을 만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입을 양쪽으로 좀 이렇게 당겨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목젖을 울려주시면 사운드가 되고 목젖을 울리지 않으면 사운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사운드와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반모음이라고 불리는 우어 사운드, 그 다음에 이어 사운드, 그리고 뭐 따로 특별하게 설명드릴 거는 없는 그런 소리죠. 허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모음이 뭐냐? 사실 생긴 건 지금 그 자음처럼 생겼는데 하는 역할은 또 모음의 역할을 하고 그렇다고 또 모음 쪽에서 또 완전히 이렇게 우리 식구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럼 약간 좀 비운의 소리라고 할까요? 항상 모음이랑 뒤에 모음이 하나 따라와서 그 같이 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의 그 복모음이라 그러나요? 그 제가 뭐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랑 아랑 붙으면 가 되듯이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모음들이 그 기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데 반해서 이제 영어는 요런 이제 반모음이라고 불리는 발음 기호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소리들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 실제 생활에서 거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소리를 내려고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그 장애물의 형태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우리가 쭉 연습을 했던 다른 자음들에 비하면 참 장애물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거는 뒤에 따라오는 모음에 소리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입 모양으로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제가 뭐 이어 뭐 이렇게 소리를 내긴 냈습니다만은 편의상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입 모양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워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 사운드는 굉장히 입을 앞으로 많이 내밀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림처럼 앞으로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모음 소리를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사운드가 오면 시작을 이 입 모양으로 시작을 해서 뒤에 그 발음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건 뭐 저만의 느낌이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입 모양만으로 영향을 줘서 낸 소리와 그 우리말처럼 이렇게 뭐랄까 그 우나 아나 뭐 오나 아나 전부 다 독립적인 그런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적인 모음들끼리 붙은 소리보다는 뭐랄까 좀 약한 소리, 어쨌든 좀 다른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의 복모음과 비슷하겠구나. 게다가 모음은 뭐 소리들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뭐 크게 뭐 지장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우리말처럼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자음의 그런 성질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어라고 소리를 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그 입 모양, 그 처음 만들어지는 그 입 모양이 필요한 거죠. 역시 그 뒤에 소리는 제가 편의상 만들어낸 소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입을 옆으로 쫙 당겨준 이라는 소리를 낼 때 그 입 모양, 그 입 모양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입 모양을 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모음에 영향을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림상으로는 이를 이렇게 꽉 담은 것처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표현을 했는데 이를 꽉 물고 있는 건 아니죠. 이가 꽉 다물어진 상태가 아니라 약간 좀 떨어져 있죠. 이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라는 소리를 낼 때 이 이빨이 이렇게 완전히 다물어지진 않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운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것만 따로 편성을 하자니 참 짝을 지을 소리도 없고 해서 그냥 반모음에 이렇게 얹혀가기로 한 겁니다. 뭐 소리 내는 방법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그게 정답이니까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 없고 이상으로 반모음과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Z 사운드와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운드 같은 경우는 그 우리말의 시옷 소리 내는 방법과 뭐 거의 비슷해서 어려울 게 없는데 Z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뭐 그런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짝을 맞춰놓고 보면 사운드의 유성음 버전인데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알파벳 순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맨 끝에 나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다 지칠 때쯤 나오는 소리라 야, 이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좀 의외로 좀 소리 하다 보니까 어색해서 어려워지는 뭐 그런 소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운드의 유성음 버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 발음 기호상에 이런 기호가 나왔다고 해도 괜히 어색해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물론 이제 그 우리말의 그 시옷 소리를 내는 그 방법이랑 거의 유사한데 여기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그 우리말에서 시옷을 발음을 할 때 그 시옷 소리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혀 끝 거의 맨 끝 부분을 아랫니 뒤쪽에 대주면서 소리를 내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뒤쪽 맨 끝이 아니라 그 바로 조금 뒷 부분을 그 아랫니 쪽에 이렇게 갖다 그 구부려서 대주는 뭐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 모양, 이 밖에서 본 입 모양에서도 약간 그 우리말보다는 그 입꼬리를 옆으로 좀 당겨서 그 좀 쉽게 말씀드려서 좀 우리가 귀여운 척할 때 그 하는 것처럼 입 모양을 약간 옆으로 더 벌려주시면 좀 더 영어스러운 소리가 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목젖을 울려주면 Z 사운드가 되고 그 무성음 목젖을 울리지 않은 상태로 소리를 내시면 S 사운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Z 사운드와 S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 이 어려운 발음의 또 대표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와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보자기 발음, 번데기 발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장애물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가 살짝 물린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조금 그 다르게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지금 장애물의 형태가 어떤 결과라고 보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를 살짝 깨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소리들과 함께 섞여서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거죠. 그래서 그 느낌, 그 여태까지 가지고 계셨던 습관, 뭐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 윗니빨을 아래서 본 모습인데 앞으로는 혀를 깨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윗니빨 전체를 혀를 쫙 펴서 덮는다. 그러니까 아랫니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윗니빨에 혀를 갖다가 이렇게 딱 밀착을 시켜주는, 이렇게 다 덮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그 다른 소리들이랑 연결이 될 때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혀를 쫙 피다 보면 입이 옆으로 좀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장애물의 형태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꿔서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서울 가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그 쉽게 하시려면 지금 보시면 입을 약간 이렇게 편하게 벌리신 상태에서 혀를 윗니빨 쪽으로 대주시는 것보다 그 양쪽으로 약간 당긴 상태에서 장애물을 만들어 주시면 아랫니빨이 훨씬 더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혀 아래로 가서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준 상태에서 해주시면 거의 아랫니빨은 신경을 안 쓰셔도 이런 식으로 그 장애물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입을 옆으로 좌우로 좀 당기는 그런 습관도 좀 들이시면서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혀만 위로 붙인 상태로 한번 유성음 무성음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목젖을 울려주면 그다음에 울리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운드와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즈 사운드와 슈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입 안쪽 장애물의 형태를 보시면 z와 스 사운드와 뭐 같습니다. 혀 앞쪽을 아랫니 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고 소리를 내는데 이 입 모양, 밖에서 본 입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z와 슈의 경우는 입을 앞쪽으로 쭉 내밀어 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뽀뽀를 할 때 뽀뽀를 하러 가는 와중에 입을 내밀는 그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뽀뽀를 할 때처럼 쭉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까지 입을 내밀어 주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발음 내는 방법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즈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장애물 어렵지 않죠. 즈, 스 여기서 다 이렇게 유추가 되는 그런 그 발음법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연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성음, 무성음 차이. 즈, 즈 목젖을 울려주면 유성음이고 목젖을 울리지 않으면 쉬, 쉬 무성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즈 사운드와 슈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즈 사운드와 치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말의 지읒과 치읒 소리 내는 법과 많이 비슷한데 다른 발음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영어의 다른 그 소리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드, 트 사운드와 장애물의 형태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입을 앞쪽으로 쭉 내밀어 주면 그 소리가 완성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확실하게 입을 앞으로 쭉 내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지읒이나 치읒 발음할 때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입을 앞쪽으로 내밀어 주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도 계속 이 점 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젖을 울리면 즈, 울리지 않으면 치 소리가 나는 유성음, 무성음 차이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즈 사운드와 치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